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간밤에 그 FOMC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 기준금리 동결이란 게 하나 있고, 약간의 어떤 그 내용 안에서는 모호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지만 결론은 비둘기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3월에 FOMC 연방기금의 목표 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거 좀 자세히 좀 내용을 보면 파월의 발언은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부분이 확실히 있었고, 대체로 경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는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 좀 보여졌고, 그리고 관세 정책의 영향은 일시적일 수 있다. 길게 보면.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은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고, 연내에 2회 금리 인하를 유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시장은 안도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을 지금 좀 보고 있다 보면 M7 관련한 주식들이 거의 고점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거의 고점에 어떤 좀 끝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이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는 제가 PER의 관점에서 좀 설명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차트의 모습으로 한번 좀 이렇게 볼게요. 보면 왼쪽이 월간 차트고 오른쪽이 주간 차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세가 꺾일 때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주간 차트 상에서 보면 이렇게 주가, 특히 S&P 500은 눈에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다가 여기 저점을 깨진 않았죠. 여기 고점을 뚫지 못했었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면서 쭉 가죠. 계속.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렇게 보이다가 꺾일 때는 여기서 한번 푹 꺾이면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 추세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갈 때는 고점과 이 저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빠지면서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깨고 이 저점을 또 깨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상승 추세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올리면, 이게 있는 그대로의 어떤 추세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건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S&P 500의 모습은 쭉 내려오다가 쭉 세게 한번 다 뚫어버렸죠.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요 상태에서 다시 뚫고 올라가죠.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또 내려왔지만, 여기서 뚫지 못했지만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를 깨진 않았거든요. 하단을.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에 있다가 최근에 여기에서 이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저점에서 뭐 횡보하거나 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 전고점을 못 뚫고 반등하지만 다시 이 저점을 깬다면, 이때는 좀 꽤 긴 하락의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요거를 월간 차트로 또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도 보면 이거는 MACD 오실레이터인데요.
그리고 밑에 차트는 볼린저 밴드의 표준 편차 원만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냐면 쭉 이렇게 어떤 표준 편차를 봤을 때 대략적인 어떤 상황들은 보통 요 표준 편차 원 안에 들어가 있죠. 요 표준 편차라고 해보면 68.2% 정도. 근데 표준 편차 2라고 해보면 보통 여기는 한 95.4% 정도가 요 안에 포함되고, 쭉 봤을 때 표준 편차 3 여기는 99.7% 이렇게 되는데, 보통 주가의 움직임은 뭐 표준 편차 3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표준 편차 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준 편차 원 안에 있을 때는 어 크게 이게 추세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표준 편차 원을 넘어섰을 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가 나오고, 이 표준 편차 2를 넘어가면 이건 뭔가 좀 과열이 됐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표준 편차 3를 넘어갈 때는 이거는 극히 드문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표준 편차 이게 원이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구간, 요 표준 편차 이렇게 있잖아요. 요 안에 들어가는 구간은 여기 요 표준 편차 요 안에 들어가는 요런 구간들은 사실 추세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요 표준 편차 원을 뚫고 내려가면 올라가면 다시 이 표준 편차 그러니까 원 이상일 때가 보통 그 상방으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깨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깰 수는 있습니다. 깰 수는 있는데 이것을 빨리 회복해서 표준편차 원으로 다시 바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표준편차를 이렇게 깰 때 요 몇 달은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이게 월간 차트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신호는 MACD 오실레이터가 이미 신호를 이렇게 주죠. 여기서부터 무난해지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과거에도 보면 표준편차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깨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양선이 뛰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양선이 뛰고 여기서 약간 변동이 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동은 여기에서 양선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극복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깨지긴 했는데 아직 음선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음선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거를 다시 극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음선이 뜨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이 과거에도 좀 볼까요? 이렇게 보면 더 멀리 좀 보면 여기서 이렇게 얇게 음선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근데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리고 음선이 시작하는 여기 요때였죠. 요때 이때부터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좀 많이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걱정하는 거는 그 미국의 M7 주식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뭐 이런 애들의 차트가 월간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 거의 다 이 볼리저 밴드의 표준편차 원을 깨고 간당간당한 오실레이터의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깨지고 나서부터 추세가 없는 구간이 한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지만 그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애플도 이게 좀 좀 이렇게 너무 급강하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어떤가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음선이 나와서 하락하고 있죠. 벌써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고 있고, 과거에도 여기 음선 나오고 나서부터는 추세가 완전히 깨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을 볼게요. 엔비디아 먼저 볼까요? 엔비디아는 아직이지만 음선이 여기 떴네요. 저도 지금 봤네요. 뭐 눈에 안 보였었는데 음선이 뜨면서 엔비디아도 꺾여 내려갔죠. 이 월간 차트에서 이게 MACD가 음선이 나오면 이게 좀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간 차트가 아닌 월간 차트에서는 좀 보는데, 그리고 뭐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은 아직이죠. 하지만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뭐 반등할 수도 있겠죠. 메타 괜찮고, 알파벳도 깨고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절반 정도가 좀 모습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아직 뭐라고 할까요? 이거? 음선이 나오진 않았지만 볼리저 밴드를 깨고 내려오면서 이게 잘하면 극복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음선이 뜰 때는 이건 확실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게 이렇게 쭉 보면 대략 한 2년이 넘는 기간이거든요. 이런 이게 오실레이터의 음선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맞으면 상당히 어렵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시장이 조금 약간 좀,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비슷하죠. 거의 간당간당 할 때까지 왔어요. 나스닥도.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번에 3월, 4월 달이 좀 모습이 좀 중요해질 것 같고, 다우도 한번 볼까요? 다우는 좀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볼린저 밴드 표준반차 원 안으로 들어왔고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를 좀 볼까요, 이제? 한국 증시는 월간 차트로 한번 다음에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약간 기분이 그렇게 막 좋은 뭐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주가가 좀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줘야 한국 시장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직 그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거래량도 없고 일간 차트에서. 그래서 좀 아직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뭐 비둘기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왔지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늦죠.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을 좀 보면 코스피의 모습은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올라오고는 있는데 일단 전고점이라는 부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코스피에는. 그리고 지금 코스피에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대표주들이 수급을 다 먹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은 약해요. 지금 모습들이. 이게 보면은 시장도 좀 보면 코스닥을 보면 오는 코스닥이 1.79%가 빠졌거든요. 거래량도 증가하는. 이게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부터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이만큼 동안에 거래량이 확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어서 아직은 코스닥의 하락이 조정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대체로. 코스닥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코스닥이 좋아야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스윙이나 뭐 단기 매매든. 뭐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최근에 매도한 종목을 좀 보면, 매도한 종목을 보면 어제 저희가 방송 안 했잖아요. 어제는
그러니까 단기 매매인데 코스닥이 약하다 보니까 수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 여기서 해서 요만큼 한 3.7% 정도로 좀 빠른 마감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세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에코앤드림도 여기서 매수는 여기서 사실 매수가 요 전날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 전날에 못해서 그 다음날 했거든요. 다음날 하고 쭉 오다가 오늘 매도를 했는데 이 정배열 이후에 첫 거래량이 터지는 곳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스윙 트레이딩이라면 오히려 매수하는 자리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스윙을 조금 하기가 좀 겁나죠. 언제든 다시 꼬꾸라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은 두 종목 더 매도했는데 이건 거의 그냥 약간의 그냥 본전에서 매도한,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그냥 바로 매도한. 근데 아직 추세가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 아직도 정배열이 깨지지 않고 이 하락에 대한 거래량도 뭐 증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일찍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매수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모습. 근데 뚫었지만 거래량이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바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그냥 익절로 이렇게 매도했고, 그다음에 오늘 기아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정배열 되고 나서 첫 조정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모습이고, 사실 저는 이 단기 매매에서는 딱 한 번의 파동에서 딱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한 번에 이렇게 파동이고 다시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배열이 되는 여기를 기점으로 앞에 한 번, 그러니까 정배열 이후에 한 번, 정배열 요 전에 한 번, 보통 요렇게 단기 매매하는 구간들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관점에서 정배열 되기 이전에 밑에서 한 번 나온 매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매수했던 것은 세아 베스트일인데요. 세아 베스트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배열이 여기 나오잖아요. 정배열 나오기 전에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이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사실 여기서를 제가 회원분들에게는 말씀 안 드렸던 거는 조금 리스크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는 곳에 이렇게 남기가 조금 그거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고, 정배열 전에 한 번, 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딱 두 번의 기회가 올 때가 많다. 근데 사실 정배열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도 많이 오긴 하는데 이 두 번째에서 물리는 경우들이 좀 간혹 있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 정배열 이후에 여기서 한 번, 뭐 여기서 한 번, 혹은 뭐 요 정도가 됐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매수했던 거는 현대홈 쇼핑도 전일에 매수했죠. 근데 현대홈 쇼핑도 이건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했습니다. 다른 느낌으로 매수를 한 부분이었고, 네, 이렇게 매수했네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좀 이렇게 큰 그림은 MACD로 보는 것은 내일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하니까 좀 겁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윙보다는 단기 매매만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고, 코스닥이 좀 빨리 하락 조정이 좀 극복됐으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보다는 주가가 더 빠르니까 주가 위주로 좀 보고 판단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